한스 바이오메드는 아시아 최초 PVC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인공유방 보형물을 비롯한 메디컬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최첨단 바이오 기업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2002년 준공된 대전연구소는 인체조직, 의료기기,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상용화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신사옥을 준공해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과 최신식 GMP 시설을 갖추고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연구 또한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스파마, 한스케어, 에이템즈, BNS메드 등 각 전문 분야 관계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의료기기는 물론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스그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넘어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스 바이오메드는 생각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지금부터 한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대한골절학회 및 대한관절의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정연 교수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How to improve the outcomes of surgically treat proximal humerus fractures입니다. 강의 이후에는 라이브 Q&A 세션이 진행되오니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창 하단의 질문 코너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교수님이 직접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진료 이후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강의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프록시말 휴메러스 프랙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짧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How to improve the outcomes of surgical treated proximal humerus fracture인데 proximal humerus fracture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ORIF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트, 4파트 프랙처, 프록시멀 휴메러스 오면 고령 환자인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하실 텐데 92개의 스터디를 대상으로 1,400명의 환자에 대해서 시스테믹 리뷰를 한 결과 대시 스코어, 그리고 ASS 스코어, 컨스턴트 스코어 뿐만 아니라 ROM도 다 픽세이션이 잘 된 경우가 헤미아스로플라스티나 리버스보다 더 결과가 좋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5세 환자 4파트 프랙처고 커프가 괜찮다고 하면 픽세이션을 선택하고 있고 55세 남자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굉장히 힘들지만 헤드를 밖으로 꺼내서 헤드 디스크로 고정하고 픽세이션을 하는데 이때는 서브스카플라리스를 디태치하고 아티큘레이션을 맞춰서 이렇게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인데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맙게도 진머사에서는 한국의 3사이트 중에 한 사이트로 선정을 해줘서 27케이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험도 오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 스킬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에게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지 같이 살펴보면 처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초심자들이 플레이트를 앞쪽에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엑실러리 뷰를 보면 디스탈 플레이트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헤드가 뒤쪽으로 앵귤레이션이 되는 상태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모형을 살펴보면은 플레이트가 정중앙에 있을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스크루가 뒤쪽의 헤드를 충분히 튼튼하게 잡을 수 있지만 안테리어 대지게 되면 이 포스테리어의 헤드 쪽은 스크루가 펄처스하지 못해서 페일리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니온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대각선으로 앞쪽에 위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델토이드 부분을 릴리즈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또 더해서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대게 되면 바이시프탈 그루브까지 침범하면서 바이셉스 테어가 나중에 생기는 형식으로 플레이트를 고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보면 델토 팩토럴 어프로치를 해서 안테리어 쪽으로 델토이드 릴리즈를 반드시 먼저 해야지만 플레이트를 정중앙에 놓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델토이드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릴리즈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릴리즈 해도 된다는 것은 안테리어 쪽에 7cm 정도, 미들에서 5cm, 포스테리어 쪽에서 6cm 정도로 굉장히 넓게 이 디태치를 한다고 하는 건 앞쪽에만 파셜하게 디태치 할 부분이지, 미들이랑 포스테리어 부분은 델토이드가 다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니언 되고 나면 뽑으로 들어가 보면 안테리어 쪽에 다시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안테리어 릴리즈 해야지만 플레이트를 정중앙에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셜 릴리즈가 익숙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웨지 쉐입의 긴 쉐프트를 건너가는 뒷살 쪽까지 가는 플레이트도 지머사에서도 예전에 나와서 될 수 있었고, 아니면 스파이럴하게 만들어서도 될 수 있게 가능한 것은 델토이드 파셜 릴리즈를 반드시 수술 시작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레트로 버전이 잘 맞게 정으로 셰프트에 대게 되면 수술 끝나고 나서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델토이드 머슬인데, 델토이드 머슬을 젖혔을 때에는 플레이트가 보이게 되고, 실제로 리트랙터를 빼고 다시 보면 델토이드에 의해서 플레이트가 가려지는, 이게 정중앙에 플레이트가 위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록시말 휴메러스의 가장 어려운 튜베러시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인데, 좌측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헤드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 있고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레이트 튜베러시티, 서브스칼플러스 붙어 있는 레서 튜베러시티가 꽃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 커미션이 생기게 되면, 수술을 한창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도 GT 프래그먼트 뒤쪽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을 거고, 혹은 수술이 다 끝났는데 내가 다시 환자 엑스레이를 봤더니 포스테리어 쪽에 붙어있는 인프라스피나투스 커프가 붙어있는 프래그먼트를 놓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레이트 튜베러시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굉장히 프록시말 휴메러스가 수술 성공적으로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때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환자가 막 왔었을 때 3파트인지 4파트인지 당연히 확인하겠지만 레서 튜베러시티가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헤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림과 같이 헤드 부분에서 연결된 레서 튜베러시티가 있다고 하면 레트로 버전을 레서를 통해서 헤드를 충분히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서 튜베러시티 본이 깨져 있게 되면 헤드 부분은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없는 프리 프래그먼트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헤드 레트로 버전을 맞춰줘야 되고, 수술 시간도 훨씬 더 걸리겠구나, 수술 전에 미리 파악을 좀 해둬야 되겠고, 수술할 때 다른 분들은 나중에 커프가 당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 끝나고 나서 커프를 뜬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AO에서도 그렇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봐도 커프에 대해서 먼저 핸들링하는 게 더 수술이 쉽습니다. 그래서 서브스카플라리스 붙어 있는 레서 튜베러시티부터 그레이터 튜베러시티까지 뒤쪽 부분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시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이런 질문도 다른 학회에서 발표를 해보면 많이 받았는데, 환자 팔을 업덕션 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그레이터 튜베러시티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전제 조건은 앞쪽부터 차례로 C를 떠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쪽에 C를 당기면서 커프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프래그먼트까지 당겨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6개에서 8개 정도의 실로 촘촘하게 커프에 대한 핸들링을 해놓고 수술을 시작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에 먼저 리덕션을 하고 되기 전에 커프에 대해서 먼저 C를 떠놓고 이 C를 통과할 수 있는 수초홀에다가 패싱한 이후에 리덕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까지 과정이 사실 한 10분이 안 걸리는 정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시저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커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서 그레이트 튜베러시티랑 서브스카플라리스가 붙어있는 프래그먼트를 바깥쪽으로, 메디알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것을 바깥쪽으로 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부분이 헤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샤프트 부분인데, 앵귤레이션 디포미티가 비치 체어를 포지션을 해서 살짝 세워 놓는다고 하면 샤프트 부분을 위로 올려줘야지만 패러렐하게 샤프트에서 헤드 부분이
앵귤레이션 없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만은 한쪽은 헤드 부분을 밑에서 서포트하는 호만을 하나 고정하고, 그 다음은 헤드에서 내려오는 셰프트의 호만을 하나 고정하고, 그 밑으로는 메이오상을 통해서 셰프트, 그 넥 쪽,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이 패러럴하게 해야지만 앵귤레이션 없이 고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레이트 튜베럴 스틸을 고정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하면, 좌측에서 보시는 부분이 레디오루센트 호만이라고 해서 이 파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보면 이 호만에 의해서 가리는 GT 부분에 전혀 가려지지가 않아서 튼튼하게 바로 픽세이션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쓰는 이 스테인리스 호만 같은 경우에는 GT 프래그먼트가 보시는 것처럼 가려서 리덕션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수술을 어느 정도 볼륨을 가지고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라면 이 레디오루센트 호만을 하나 수술방에 비치해 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헤드넥 하이트를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넥 정전 부분에서 프랙처가 있고, 그걸 플레이트를 어느 정도 어셉터블하다고 생각돼서 한 2cm 정도는 어셉터블 우리가 하니까 그 정도에서 고정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헤드 부분이 밑으로 썬큰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스크루의 페네트레이션 때문에 조기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기게 된 이유는 헤드에서 내려오는 넥 부분에 있는 커뮤니티드 된 부분이 헤드를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받쳐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덕션을 우리가 2cm 정도는 베이오넷으로 좀 어셉터블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올려놓고 헤드넥 정션을 맞춰놓는 프로시저를 해야지만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허용 가능한 정도가 되지, 처음부터 이 정도로 인사이트에서 픽세이션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내려와서 스크루가 페네트레이션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리덕션 할 때는 조커 엘리베이터나 다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프랙처 타입 사이트에서 헤드를 밑에 서포트 해놓고 스크루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프록시마 휴메러스에서 라테랄 플레이팅만 해가지고 헤드 하이트를 리스토레이션 하고 팔로업 하다 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라테랄 콜텍스가 충분히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지 않고 앞뒤로 흔들릴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로 안테리어 플레이팅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2.5나 2.7mm짜리 스크루를 통해서 뒤쪽까지 고정을 해도 되지만 이 유니코텍스만 뚫어도 됩니다. 한 7, 8mm 정도만 뚫어서 앞쪽으로 흔들리는 것만 방지를 해주면 되고, 그 위치는 바이시프탈 그루브의 메디알 사이드에 대도 되고, 아니면 바이시프탈 그루브의 저스트 라테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라테랄 플레이팅을 하고 많이 인터럴 로테이션을 해서 포스테리어에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메디알 힌지 디스럽션, 헤드넥 정션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숙여지는 바루스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정확하게 헤드넥 하이트가 맞춰서 이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팔로우를 하다 보면 로테이터 커프에 의해서 메디알로 당겨진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투파트라서 이런 바루스 디포미티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헤드넥 부분에 리덕션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받칠 수 있는 서포트하는 게 필요한데, 플레이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투파트 프랙처인 경우에는 플레이트를 약간 내려서 고정하는 이런 타입의 플레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GT 부분에서 8에서 10mm 정도 내려 고정을 하면 밑에 헤드 쪽으로 고정하는 스크루 트래젝토리가 훨씬 더 대각으로 위치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 스크루보다 길고 대각으로 서포트하는 방식의 스크루가 많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지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고, 모식도를 보여서 한번 보면 좌측에서 보시는 것이 기존에 쓰는 신세스 플레이트이고, 이 스크루 트래젝토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페리아티큘러 플레이트, 마찬가지로 신세스 제품에서 제공하는 플레이트를 보면 밑에서 약간 내려서 고정하고 대각으로 고정하는 스크루를 길게 고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라테랄 포지션으로 보면 GT에 있는 부분에서 약간 내려서 고정하는 이 같은 플레이트는 투파트 프랙처일 때
로테이터 커프에 의해서 메디알로 당겨진 힘이 굉장히 프록시말 파트에서 셀 때 이런 플레이트를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시저를 하면서 가장 페일리어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제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피뷸라 스트로크 그라프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테랄 콜텍스 부분이 이렇게 많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에도 헤드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고 GT랑 레서 튜베러시티 부분이 다 깨져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라테랄 플레이팅만 해가지고는 이 라테랄에서 받쳐주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기둥을 세우듯이 피뷸라 그라프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서는 한 200케이스 정도를 분석해 봤더니 발구스 타입일 때는 우리가 리덕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숙여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피뷸라 그라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발구스 타입이 포파트가 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피뷸라 그라프트를 사용하는 게 적은 이유가. 하지만 바루스 타입일 경우에는 앞쪽으로 메디알로 숙여지게 되고 피뷸라를 세워놓지 않으면 다시 무너지거나 하이트 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제 케이스에서는 한 40% 정도를 피뷸라 그라프트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피뷸라 그라프트를 다이아미터를 큰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거를 셰프트에 딱 맞게 해서 오히려 여기 잘라가지고 셰프트에 맞는 길이를 여기에 맞춰서 길이를 한 다음에 너무 길면은 거기에 인사이트로 거기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작은 다이아미터를 선택해서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이 위아래로 고정이 어느 정도 되게 하냐면 메둘러리 캐논에 놓으면 밑으로 빠질 정도로 얇은 걸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리어에서 스템 한 핀을 고정해서 이 피뷸라가 내려가지 못하게 이제 그 정도로 얇게 선택하는 이유가 하이트를 위에 조정할 수 있는 도구로 피뷸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작은 피뷸라를 선택하고 디스탈 쪽은 더 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테이퍼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스템 한 핀이 워낙 딱딱한 하드 본이기 때문에 드릴빗으로 드릴링을 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피뷸라 안에 이런 드릴빗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 드릴링으로 스템 한 핀으로 먼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드릴빗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케이스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켈리로 그 알로그라프트를 잡고 위아래로 하이트가 보면은 헤드에서 샤프트로 이어지는 하이트 루가 이 정도 2cm 정도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피뷸라를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서포트를 하면 헤드랑 샤프트랑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 잘 매끄럽게 리덕션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리덕션을 통해서 밑에 스템 한 핀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라테랄 플레이팅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덕션이 굉장히 쉽게 되고 수술 시간도 짧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피뷸라 그라프트를 그럼 꼭 저렇게 길게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 발구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부분이 오히려 이쪽 라테랄 쪽으로 숙여지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작게 한 3cm나 2cm 정도로 잘라서 헤드를 라테랄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거를 메디알로 리덕션을 하게 되면 이런 예쁜 리덕션 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 이때 추가적으로 라테랄 코텍스 부분이라든지 피뷸라를 넣으려고 우리가 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드온을 해서 DBM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한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DBM을 라테랄 쪽으로 해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피뷸라 그라프트랑 같이 캔슬러스도 포함된 제품이기 때문에 빈 껍질만 있는 헤드의 안쪽에 그런 DBM을 넣으면 훨씬 더 수술의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지치긴 하지만 리덕션이 굉장히 잘 되고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AP에서만 보고 수술이 그친다면 프록시말 쪽에 포스테리어 쪽의 스크루는 항상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오고 혹은 서포트 되는 이 방향도 조금 베리어블 앵글이기 때문에 15도 정도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라테랄 뷰에서 포스테리어 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런 스크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엑실러리 뷰와 라테랄 뷰를 수술방에서 확인해서 스크루 사이즈가 정확하게 매저가 됐는지 헤드 안에 잘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프록시말 휴메러스의 골절 패턴이 있는데 그레이트 튜베러스 프랙처,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헤드 부분이 헤드넥 정션이 잘 유지되어 있고 이 조그마한 프래그먼트 그냥 쉽게 고정해서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엔 했고, 다음과 같은 플레이팅을 통해서 헤드 부분이 잘 눌러졌구나, 이렇게 팔로우를 하다 보면 이 프래그먼트가 메디알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험도 있고, 혹은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다시 수술하는 걸 거부하고 서브옵티멀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록시말 휴메러스 플레이트는 GT 플레이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보면 프록시말 휴메러스 플레이트는 헤드넥 정션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라테랄에서 이 플레이트이지 메디알로 로테이트 커프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힘을 막을 수 있는 플레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다른 문헌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먼저 살펴봤더니 튜베러시티 프랙처는 어벌전 프랙처랑 스플리트 타입, 외래에서 다 보시고 수술방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프래그먼트가 생기면서 로테이트 커프에 의해서 어벌전 되는 양상이 있고, 큰 프래그먼트가 스플릿 타입으로 되면서 별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없지만 픽세이션을 하면 좋은 타입이 있고, 드물게 디프레션 되면서 어긋나지도 않고 로테이트 커프가 고정되어 있는 프래그먼트가 헤드 옆에서 딱 끼어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없이 그냥 편하게 나을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타입은 결국에는 디프레션 타입이 아니고 좌측에서 보시는 스플리트 타입이나 어벌전 타입인데, 제가 실제로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런 GT 부분이 프랙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을 좀 유니버셜한 플레이트가 있어서 고정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프랙처 타입의 패턴을 보면 실제로도 문헌상에서도 어벌전 타입과 스플리팅 타입 정도가 반반 정도 되고,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는 20% 정도 디프레션,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명이 왔다 그러면 한 8명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O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벌전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로테이터 커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 오세우스 수처라든지 더블로우 앵커를 사용해서 리페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스플릿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수처 머티리얼을 안 대고 플레이트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니버셜하게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그레이트 튜베러시티의 모폴로지에 대해서 한 200여 명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 우측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레이트 튜베러스 플레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는 라테랄에서 코티칼 스크루를 고정을 하게 되면 그레이트 튜베러시티 부분에 컴프레션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유한요소법으로 살펴보면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그레이트 튜베러시티 부분에 컴프레션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을 했는데, 스플릿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프록시말 홀에서 스크루로 눌러주는 방식으로 컴프레션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게 제작을 했고, 어벌전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GT 프래그먼트가 작아서 오히려 이 스크루를 고정할 경우에 프래그먼트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홀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에는 수처 홀을 통해서 어벌전을 컨트롤할 수 있게 AO에서 제시한 것처럼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하듯이 수처를 통해서 GT 어벌전 되는 것을 리덕션 할 수 있게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델토 팩토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보면 이 왼쪽 사진은 카데바인데, 엑실러리 너브에 바이올레이션 하지 않고 코티컬 스크루를 고정을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눌리는 방식으로 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선생님들께서 배운 바로는 프록시말 휴메러스는 GT 부분에서 한 5mm 정도나 8mm 내려 박아서 이 GT 프래그먼트 부분보다 내려서 고정해야지만 임피즈먼트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냐, 업덕션 하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이 GT
플레이트가 생기기 전에 후크 플레이트, 조철현 교수님, 계명대 교수님께서 논문도 제시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후크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GT 부분을 눌러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업덕션을 시켰을 때 저 부분에서 임핀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헤드 부분이 메디알로 들어가게 되면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임핀지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레이트 튜베러스 플레이트, 저의 마음 같아서는 아예 조금 더 기역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플레이트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이 로테이터 커프에 대해서 핸들링 할 때는 그레이트 튜베러시티에 대해서 핸들링 하는 것과 기존의 프록시말 휴메러스에서 그냥 편하게 수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보통 프록시말 휴메러스에 수처를 하게 되면 요렇게 슈퍼피셜에서 딥 레이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여기가 딥 레이어의 수처가 이렇게 묻히게 되는 방식으로 당기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을 때 수처 머티리얼을 플레이트에 강하게 당기게 되면 오히려 GT 부분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당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터 튜베러시티 프랙처인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 수처 머티리얼이 커프 위쪽에 있게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타이를 할 경우에는 GT 프래그먼트가 밑에 쪽으로 눌리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메디알로 가는 로테이트 커프의 힘을 상쇄할 수 있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이 수술 테크닉을 동원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환자 팩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2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포파트 프랙처이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 부분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고 레서 튜베러시티, 그 다음 그레이트 튜베러시티도 프랙처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근데 BMD는 정상 소견이었고 CT를 보면은 라테랄 쪽에 이렇게 커뮤니션이 돼 있었지만 헤드 부분이 생각보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었고 레서 튜베러시티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별로 없는 소견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라테랄 플레이팅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피블라 그라프트를 한다 그러면 리덕션도 잘 되고 환자가 유지될 수 있는 꽤 괜찮은 이런 수술을 하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74세 여자 환자, 앞선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아나토미칼 4개서 골절이 됐고 바르스보다는 헤드 부분이 발구스템에서 완전 끼어 있고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게 스카플라 아울렛 뷰에서 여기 부분이 이제 GT 프래그먼트들인데 이런 프래그먼트들이 굉장히 위에 있고 헤드는 아래쪽에 있는 이게 리덕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골다공증은 없었고 그래서 픽세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고 아나토미칼 내기긴 하지만 라테랄 커미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리덕션을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수술방을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피블라를 넣고 헤드 부분을 이 GT 쪽에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이트도 높이려고 해보고 밑에 쪽에도 이 넥 쪽에서 고정을 하려고 해도 이 헤드 부분과 GT 부분의 높이가 맞지 않고 로테이션이 잘 안 맞는 결국에는 리덕션에 실패한 케이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버스 프랙처 리버스 스템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리버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글레노 휴메랄 리가멘트 부분이 붙어있는 아나토미칼 넥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어봤을 때 이렇게 헤드 부분이 붙어있는 부분에 글레노 휴메랄 리가멘트가 붙어있게 돼 이게 리덕션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기에 붙어있게 되고 셰프트는 완전히 프리하게 돌아가게 되고 발구스를 돼 있는 이 헤드를 세워가지고 올리려고 하지만 메디알은 힌지가 돼가지고 더 로테이션은 좀 안 맞고 MRI에 봤을 때도 리덕션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첫 번째 리덕션이 잘 됐던 포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캡슐이 인피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멘트 럽처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끔 선생님들이 수술 끝나고 나서 헤드가 관절이랑 잘 안 맞아서 밑으로 좀 내려가 있는 사진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캡슐이 밑에 쪽에 럽처돼서 그렇고 엑실라도 팔시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힐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MRI를 찍어서 이 인피리어 글레는 휴메럴 리가멘트, 인피리어 캡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어떤 수술의 디시전을 할 때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할지 픽세이션 할지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는 넘어지면서 발생한 헤드 넥 정션 부분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부분이 헤드 프랙처였고 이 부분이 거의 엑실러리 아터리의 브랜치 부분까지 거의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굉장히 심한 소견이었습니다. 수술에는 자신이 있어서 고정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8개월째까지는 괜찮아 보였던 헤드 부분이 10개월 되면서 AVN이 생겼고 결국에는 픽서티브 리무벌까지 했지만 환자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는 포워드 플렉션 90도 정도만 가능한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는 서브옵티멀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메디알 힌지가 디스럽션이 됐거나 방금 보신 것처럼 칼카 부분이 굉장히 짧거나 아나토미컬 넥에서 부러졌거나 아니면 커미션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환자의 헤드 자체의 베스큘라리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점을 좀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고 처음에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팔로우업하면서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반드시 워닝을 하는 게 환자도 행복하고 저희 수술하는 서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베스큘라리티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전공의 시절이나 레지던트 때 배웠을 때는 휴메러스의 서플라이는 아터리는 메인 아터리는 안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터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포스테리어 부분이 포스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더 메인으로 블러드 서플라이 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덕션을 하거나 호만을 넣을 때 뒤쪽에 했을 때 그런 서플라이하는 아터리들이 다 지금 뒤쪽으로 우리가 호만을 넣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리덕션을 한다든지 뒤쪽에 호만을 넣을 때 주의를 해야지만 베스큘라리티에 손상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 강의는 끝났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대한견주관절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어깨건강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게 됐을 때 어떤 운동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설명할 시간이 짧은데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굉장히 검증해서 학술위원회 검증까지 마친 운동 동영상 소개라든지 최근에는 명의편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견주관절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또 환자를 위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연을 해주신 김정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화면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드물게 이제 겨드랑이 내쪽 편에 골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내측 골편이 MRI 같은 경우라든지 그쪽을 보면 셰프트 부분이 붙어 있는 부분이 글레노 휴메럴 리가멘트 인피리어 글레노 휴메럴 리가멘트랑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메디알로 간 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게 어려운데 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먼저 리덕션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리덕션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데 인피리어 글레노 휴메럴 리가멘트를 일부 파셜하게
안테리어 글레노 휴메럴 리가멘트가 안테리어 인피리어 글레노 휴메럴 밴드가 있고 인피리어 글레노 리가멘트에 포스테리어 밴드가 있는데 포스테리어 밴드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안테리어 밴드 쪽을 약간 릴리즈를 해서 인피리어에서 서포트하는 미니 플레이트. 저는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제일 메디칼에 2.7mm 정도 되는 스몰 프래그먼트 플레이트가 있는데 플레이트는 작은데 스크루 자체가 2.7에서 2.8mm 정도 되는 스크루라서 고정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내측 골편을 어프로치를 한 다음에 픽세이션을 그 부분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 절대 라테랄에서 플레이팅 해가지고 그 내측 골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부분을 파일 코텍스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프래그먼트가 너무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피블라 그라프트로 헤드 하이트 부분을 헤드를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결국에 그 내측 골편 자체가 헤드를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서포트할 수 있게 피블라를 굉장히 딱 맞게 고정을 해야지만 바루스로 숙여진다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네. 골절 치료 계획 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시나요? 저는 상완골 골절이 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이보다는 이제 BMD 먼저 보고요. BMD가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는 좀 픽세이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 먼저 보고 그 다음이 로테이터 커프. 로테이터 커프가 괜찮다고 하면 스몰 사이즈 커프 테어는 보통 80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리버스보다는 저는 픽세이션을 선호하고 있고 투파트 골절로 했을 때 저는 96세까지도 픽세이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어깨만 잘 쓰고 BMD가 없다 그러면 주로 저는 픽세이션을 선호하고 아까 보셨듯이 포파트인데 리덕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저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프랙처 리버스 스템을 준비해 놓고 ORIF를 먼저 해본 다음에 리덕션이 정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리버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놓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본 퀄리티이지 뭐 데피니트한 환자 나이보다는 그 환자의 골 연령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두 개로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네. 지금 GT 플레이트는 제가 카데바 스터디 할 때는 델토이드 스플리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GT 플레이트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지금 어떤 스터디를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델토 팩토럴로만 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상으로는. 하지만 수술하는 데는 델토이드 스플리팅 어프로치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특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포스테리어 쪽으로 가 있는 커뮤니션이 있는 프랙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델토이드 스플리팅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델토이드 스플리팅 어프로치란 미포 어프로치는 이제 프록시마 휴메러스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록시마 휴메러스 때 미포 어프로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실러리 너브가 실제로 프로스펙티브하게 봤었을 때에도 심텀이 생긴다는 견해도 많이 받고 우리가 프록시마 휴메러스 3파트, 4파트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핸들링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프랙처인데 거기에 변수를 두고 내가 엑실러리 너브까지 다칠 것 같아가지고 스크루를 펄처스하지 못하는 특히 인피리어 서포트하는 스크루를 펄처스하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미포 테크닉을 하지 않고 특히 피블라 그라프트를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미포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AO 그룹이나 헤드넥 정션 부분에 굉장히 커미션이 있는다고 하면 선택적으로 미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쉽게 하는 팁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엑실러리 너브가 실제로 지나가고 있고 하필 그 엑실러리 너브가 지나가는 자리가 헤드
인피리어 서포트를 고정해야 되는 스크루를 보정해야 되는 딱 그 자리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스크루를 포기해야지 고정을 할 수 있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골절 수술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파트 프랙처이고 GT 부분이 메디알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수술방에서 아무리 튼튼하게 고정을 했더라도 코옵테이션 스플린트를 2주간 고정합니다. 환자를 절대 믿지 못하기 때문에 2주간은 스플린트를 고정하고 2주 이후에는 스플린트 오프하고 슬링은 2주를 더 채웁니다. 그래서 총 한 달간은 슬링을 채워서 고정을 하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다 스티프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4주째 전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 섞어서 1cc는 그러니까 트리암시놀론 1cc를 인트라티큘러 인젝션을 4주에서 5주째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절 환자에서 프록시마 웨메르스 그렇게 했었을 때 전혀 감염된 적 없었고 환자가 재활하기 훨씬 쉬웠던 경험이 있어서 4주째부터는 인트라티큘러 인젝션하고 포워드 플렉션 운동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게 되겠고 4주째 운동하기 전까지 환자한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막 수술 끝났을 때 환자 보고 하루에 1시간은 프로프리오셉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핑거 플렉션 익스텐션 운동, 손목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무조건 해야 된다. 스플린트를 하고 있더라도 2주까지는. 그 다음에 2주째 스플린트를 오프하고 나면 앉은 상태에서 펜듈럼을 시킵니다. 요 앉은 상태에서 보조기 슬링은 찾기 때문에 업덕션 브레스는 전 2주째 뗍니다. 그래서 슬링 찬 상태에서 요 운동을 하루에 이것도 저는 횟수보다는 시간을 지정해 주거든요. 한 15분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채워라.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 운동 계속 시키고 그리고 이제 4주째 인트라티큘러 인젝션 하면서 운동하면 예전에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스티피가 줄었고 환자들이 재활하기는 좀 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료 이후에도 7시, 8시가 가까운 시간인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덜 겪고 선생님들도 편해지고 또 환자들도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한스가 또 이런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스 제품 써보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고 환자 결과도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신다면 환자를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Q&A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